2015년도 4, 4분기 수업 오늘 PC 관리와 활용 첫날 수업입니다. 개강 수업 시작을 하겠습니다. 수업 전에 간단한 오리엔테이션을 이제 했고요. 그런 걸 토대로 해서 그날 배운 거를 복습 차원에서 제가 과제로 제출하게끔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과제는 언제까지 해주셔야 되냐면은 오늘 복습하셨으니까 오늘 공부하셨으니까 이번 주나 늦어도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까지는 해주셔야 되겠죠. 다음 주 금요일날 수업돼서 오는데 그때 과제 제출했다고 띵동하고 문자 오면 사실 복습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의 머리가요 공부하고 나면 3일 간대요. 3일.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면 오늘 복습하시는 거예요. 오늘 공부하신 거를 오늘 가서 복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 이틀 있다 또 한 번 해보시는 거예요. 이틀 있다 또 한 번 해보시고 이틀 간격으로 이렇게 그러면 3번 정도 복습하는 거 있잖아요. 오늘 집에 가서 복습하고 이틀 후에 한 번 더 하고 이틀 후에 한 번 더 하고 나면은요 안 잊어버려요. 근데 오늘 한 거 다음에 해야지 하고 까먹고 있다가 못하면 어떻게 된다? 영영 까먹어요. 서울대학교 입학한 사람들의 공부 방법이 복습법이래요. 99%가 그렇게 복습을 한대요. 오늘 공부한 거 오늘 복습하고 내일 복습하고 모레 복습하고 항상 매일매일 복습을 하더래요. 그래서 머릿속에서 지워질만 하면 또 기억시키고 또 기억시키는데 한 번 공부한 거는 3일 가지만 두 번째 복습하면 6일 가고 그걸 다시 복습하면 16일 간대요. 12일 간대요. 그 다음에 24일, 48일 2배씩 늘어난대요. 예. 그러니까 공부하는 자녀들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근데 말로만 시키면 애들이 엄마는 말로만 해 그러지. 그러니까 내가 복습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은 예. 그러니까 컴퓨터 갖고 노는 게 아니라 공부하는 거라고 꼭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수업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집 PC는 안전한가? 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요거부터 이제 하나씩 해 보도록 할 겁니다. 첫 번째, PC를 점검하는 것부터 공부해 볼 거예요. 내 컴퓨터가 어떤 컴퓨터인지를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PC에 사양? 뭐 사양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여기 PC 사양이라고 써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냐면 이런 거예요. 윈도우는 어떤 프로그램인가? 예를 들어서 윈도우 7인지 아니면 윈도우 8인지 아니면 8.1인지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8인지 8.1인지 이런 것도 알아야 되고 우리 집은 아직 XP 써요 라고 하는 분이 있거든. 이런 건지 이것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내 컴퓨터는 CPU가 어떠한 제품인지 어떤 성능을 갖고 있는 건지 또 메모리의 용량은 이건 주기억 장치를 말하는 겁니다. 주기억 장치. 예. 그 다음에 보조기억 장치의 용량도 알아야 되고 또 현재 사용 중인 공간과 남은 공간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모니터 그 다음에 키보드 뭐 마우스 또 프린터 또 스캐너 이런 등등 우리 집에 이런 제품들이 있는데 내가 쓰는 제품들은 어떤 건지를 좀 알고 넘어가자 하는 거예요. 그래야 뭐를 하든 말든 할 거 아닙니까? 야, 니네 집 컴퓨터는 어떠니? 했더니 우리 집 컴퓨터? 그래 그냥 그럭저럭 돌아가. 니네 거 어디 거지? 우리 거? 삼성 거야. 삼성 거야. 근데 너는 CPU 어떤 거 쓰니? 그런 건 몰라. 니네 집 냉장고는 어떤 거니? 몰라. 우리 집 냉장고 문 열면 그 안에 냉장실도 있고 냉동실도 있어. 이렇게 하시는 분은 없어요. 우리 집 냉장고는 몇 리터짜리고 칸칸 뭐 다 알아요. 그런 거는.
그렇잖아요. 왜? 주부님들은 그거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남자들은 몰라. 야, 니네 집에 냉장고 뭐 쓰니? 뭐 있어, 있기는 있는데 몰라? 뭐 위에는 김치 열던데? 남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성분들은 또 아니잖아요. 근데 컴퓨터도 마찬가지예요. 관심을 가져주셔야 돼. 니네 집 모니터는 몇 인치니? 우리 거? 커? 커. 얼마나? 뭐 이만큼 되던데? 이만한가? 얼마나? 몰라. 하여튼 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또 여기 보면 그런 것도 나와 있어요. 그래픽의 성능도 찾아봐야 돼. 그래픽의 성능. 이런 것도 다 찾아봐야 돼요. 이런 것들을 찾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는 프로그램 관리는 좀 이따 하더라도요. 그럼 이런 거 하나하나 지금 살펴볼게요. 예. 자, 그러면 우리 강의실에 있는 윈도우는 어떤 윈도우인지 찾아보실 줄 알면은 댁에 있는 윈도우는 어떤 윈도우인지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버튼 눌러보세요. 시작이 어떤 건지 아시죠? 시작 버튼을 누르시면은 뭐가 이렇게 열립니까? 네, 열릴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거부터 한번 공부하고 넘어가죠. 시작 버튼을 누르면 왼쪽에 뭐가 쫙 열립니다. 이게 뭐예요? 여기 밑에 보면 모든 프로그램이라고 있죠. 그 모든 프로그램은 또 뭡니까? 니네 집에는 어떤 프로그램 써있니? 너 뭐뭐 깔고 쓰니? 그랬더니 우리 집? 몰라, 나 인터넷만 해. 그럼 니네 집에는 금반지 몇 개 있니? 몰라. 그런 사람은 또 없거든. 나는 목걸이는 뭐가 있고 반지는 뭐가 있고 귀걸이는 뭐가 있고 다 아는데 우리 집 프로그램 뭐가 깔렸는지 모른다 이거야. 왜? 돈 주고 안 깔았거든. 야매로 깔으니까 남이 깔아주니까 모르는 거야. 100만원, 200만원, 50만원, 10만원씩 돈 주고 사서 깔았다고 생각해보세요. 악착같이 다 기억이 나겠지. 예. 얼마나 소중한 건데. 그렇죠. 자, 모든 프로그램을 클릭해보시면 뭐가 있다? 우리 집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프로그램 목록이 쫙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집 컴퓨터의 재산 목록이야. 프로그램 목록이라고. 그러면 아도비 리더가 뭔지, 아도비 브릿지가 뭔지, 포토샵이 뭔지, 일러스트레이터가 뭔지를 모르실 수는 있죠. 왜? 이거는 우리 애들이 쓰는 거고 남편이 쓰는 거고 부인이 쓰는 거기 때문에 나는 안 써서 몰라 하실 수는 있지만 뭔지는 몰라도 있는 건 알아야지. 자, 인터넷 익스플로러라는 아이콘이 있나요? 그 밑으로 쭉 내려가면은 바로 밑에 마이크로소프트 세큐리티 에센셜스라고 하는 게 있고요. 윈도우즈 애니타임 업그레이드, 윈도우즈 DVD 메이커, 윈도우즈 미디어 센터, 윈도우즈 미디어 플레이어, 윈도우즈 업데이트, 윈도우 팩스 및 스캔, 기본 프로그램, 메신저 센터, 미디어 플레이어 센터, 쭉 내려가시면은 보조 프로그램, 유지관리는 있을 수 있고 없을 수 있고. 제가 지금 말하지 않은 한글 컴퓨터, 여기 네로, MS 오피스, 안랩, 아도비 이런 것들은 별도로 설치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새 집에 이사를 가시면 김치냉장고, 에어컨 다 설치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돈 주고 사와야 되잖아. 그런 거는. 새 집에 이사 가면 뭐 있어요? 신발장은 있더라고. 현관문 열문. 그 다음에 화장실 들어가면 수건거리 있고 휴지거리 있고 양변기 있고 세면기 있고 기본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프로그램들은 윈도우를 처음 설치하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예요. 그 나머지 것들은 아도비니 뭐 이런 것들은 한글과 컴퓨터 뭐 한글 2007 이런 거는 다 별도로 설치한 거예요. 내가 설치했던 누가 설치했던 간에 설치가 되어 있던 것들입니다. 그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 것들 중에서 뭔가를 클릭해서 실행했었잖아요. 뭔가 클릭해서 실행했었지 않습니까? 그 실행한 목록이 제일 먼저 우리가 시작 버튼을 딱 누르면 나오는 목록이에요.
시작 누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것들이 이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사용자가 눌러서 실행했던 목록들입니다. 여기는 카드 놀이도 했었고요. 그림판도 사용했었고 한글 2007도 실행했었고 했었대요. 그게 거기 뜨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난 보기 싫으면 오른쪽 눌러 삭제하면 돼요. 목록에서 제거하면은 내가 예전에 어떤 걸 사용했는지 남한테 보이기 싫으면 지우셔도 돼요. 얘를 지우셔도 돼. 여기 나는 여기 보면 스티커 메모 있는데 이거는 나는 남들한테 보이고 싶지 않아. 그럼 얘를 목록에서 제거하면 빠져요. 그렇다고 프로그램이 제거되는 건 아니니까.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보통 바탕화면에 많이 아이콘을 꺼내놓고 쓰지 않습니까? 본래는 여기서 쓰는 게 아니라 시작 눌러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도 있잖아요. 엑셀 2007도 있고 파워포인트 2010도 있고 엑셀 2007도 있고 있네. 여기 다 한글 2010도 있고 한글 2007도 있고. 그러니까는 예전에 누군가가 썼으니까 나도 쓰면 되겠지. 이런 건 그럼 여기 있는 거 클릭하면 되는 거죠. 컴퓨터는 바탕화면에 꺼내놓고 쓰라는 게 아니라 그 바탕화면은 언제 쓰는 거냐? 아주 급할 때 쓰고 지워버릴 때. 여기다가 뭘 많이 넣어놓으면은요 컴퓨터가 느려집니다. 빨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다 뭘 잔뜩 꺼내놓고 쓰면은 예를 들어 나는 엑셀을 많이 사용해. 그러니까 엑셀을 꺼내놓은 거고 파워포인트를 많이 사용해. 그러니까 꺼내놓은 것 뿐이에요. 근데 내가 인터넷상에서 다운로드 받은 프로그램이 있단 말이에요. 자료들이. 그러면 여기다 꺼내놓고 쓰다가 다 썼으면 옮겨놔야지. 현관문 열었더니 현관문 안에 집 잔뜩 쌓여있으면 못 들어가잖아. 그런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게 개변적으로 다 기본적으로 컴퓨터를 관리하는 요령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서부 뭐 이런 데 들어가 보면 여기에 내 문서도 보이고 내 문서도 있고 내 비디오도 있고 내 사진도 있고 음악도 있으니까 내가 동영상을 어디에서 하나 가져왔다 이거야. 스마트폰으로 찍은 동영상이 있으면 요거다 갖다 놓으면 되고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 있으면 요 사진 폴더에도 넣어 놓으면 되고 내가 과제물 제출할 거 있어서 작성한 거 있으면 요거다 넣어 놓으면 되고 그렇게 넣어 놓으라고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컴퓨터. 자, 시작 버튼 누르면 컴퓨터라고 하는 아이콘이 있을 거예요. 바탕화면에도 있을 겁니다. 자, 바탕화면이 컴퓨터가 있어요. 그렇죠? 시작 버튼 눌러도 컴퓨터가 있습니다. 이 오른쪽 버튼 눌러 보실래요? 클릭하는 거하고 더블 클릭하는 거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렀을 때 나오는 메뉴를 사용하는 거하고 세 가지. 예. 그것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클릭은 뭡니까? 더블 클릭은 뭡니까? 그 다음에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메뉴라 그래요. 바로가기 메뉴. 이게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나오는 메뉴 있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나오는 메뉴를 이렇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무슨 메뉴가 뜨지 않습니까? 이걸 바로가기 메뉴라 그래요. 그러니까 컴퓨터를 가장 기본은 뭐냐면 클릭, 더블 클릭, 바로가기 메뉴 이거 세 가지예요. 그 다음에 드래그 앤 드롭 아시죠? 드래그 하는 거. 드래그는 대부분 다 잘 하시더라고. 클릭은 어떤 걸 선택하는 거죠. 선택하는 거예요. 더블 클릭은 뭡니까? 선택한 거를 실행할 때 쓰는 거예요. 항목이나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겁니다. 얘는 선택한 것을 실행할 때 쓰는 거예요. 근데 이 바로가기 메뉴는 뭐냐면 선택한 것에 대한 특별한 메뉴를 볼 때 쓰는 게 그게 바로가기 메뉴예요. 예.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나오는 메뉴를 우리는 바로가기 메뉴라고 하는데 이렇게 마우스를 블럭을 잡던 클릭을 하던 어떻게 하든 간에 여기다 오른쪽 버튼 누르면 무슨 메뉴가 뜬단 말이에요. 이거 왜 보는 거냐면
특별한 메뉴를 볼 때 쓰는 거예요. 이 세 가지만 아시면은 다 할 수 있어요, 컴퓨터는. 기본적으로. 예. 자, 그러면 아까 시작 버튼 눌러서 컴퓨터를 가셔도 되고, 바탕화면에 있는 컴퓨터에 가서 오른쪽 버튼 누르면 바로가기 메뉴에 가시면 속성이라고 있어요. 속성. 한번 가보세요. 속성. 여기서 가셔도 돼요. 여기 컴퓨터에 가서 오른쪽 눌러 속성 가셔도 돼요. 예. 그럼 이러한 메뉴가 뜨나 확인해 보셔야 돼요. 자, 어떻게 했냐면은요, 바탕화면에 컴퓨터 또는 시작 버튼 누르고 거기에 컴퓨터 의 바로가기 메뉴에서 뭐를 눌렀다고요? 속성. 이걸 눌러보시면 방금 전에 나와 있는 창이 이런 창이 뜰 겁니다. 확인하셨습니까? 그럼 이거부터 이제 보는 거예요. 자, 윈도우 7 홈 프리미엄 K라고 써 있어요. 첫 번째 숙제가 이겁니다.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윈도우는 윈도우 7인지 윈도우 8인지 홈인지 프로페셔널인지 얼티밋인지 서비스팩 1인지 이런 거 확인하셨나요? 서비스팩 1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예.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제조업체는 주연테크예요. 여러분이 혹시 쓰시는 게 이제 삼성도 있을 것이고 LG도 있을 것이고, 예. 근데 좀 더 내려가면 정품 인증번호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예, 정품 인증번호는 저한테 알려주지 않으셔도 돼요. 정품 인증번호는 이 제품의 번호니까 알려주시면 안 돼요, 사실은. 예. 자, 요렇게 보입니다. 요렇게.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제조회사가 삼성이다 LG다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저는요. 여기 있는 윈도우 버전이 중요한 거예요, 버전. 홈이냐, 7이냐, 8이냐, 8.1이냐, 홈이냐, 또는 XP냐. XP 같으면 서비스 팩이 3까지, 3까지 갔는지, 난 윈도우 비스타를 써. 그럼 서비스 팩이 1인지 2인지, 윈도우 7이다, 8이다, 그럼 서비스 팩이 있는지 없는지, 이게 있는가에 없는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져요. 내가 어떤 걸 실행을 해야 되는데, 프롬 설치해야 되는데, 당신은 서비스 팩 1이 안 깔려있네요. 설치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걸 제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그 다음에 요 밑에 보시면, 이 강의실 컴퓨터에 있는 컴퓨터는 2GB예요. 2GB. 확인하셨습니까? 2GB? 예. 여기 2GB라고 써있죠. 그렇죠? 2GB. 그리고 윈도우는 아까 여기 윈도우 7이라는 윈도우가 깔려 있는데 32비트 윈도우가 깔려 있대요. 32비트 깔려 있대요. 64비트도 있어요. 자, 여기 가서 어떤 거를 사용하는가 볼게요. 여기 가면은, 자, 지금 제가 요렇게 한번 가봤어요. PC 사양을 점검하려고 제가 바탕화면에 있는 컴퓨터나 또는 시작에 가서 컴퓨터에 가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속성 같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내 컴퓨터의 윈도우는 어떤 윈도우가 깔려 있는지 여기 보이죠? 7인지 8인지 홈인지 프로페셔널인지, 그 다음에 밑에 보니까 32비트인지 64비트인지가 표현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를 착각 찍어가지고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단번에 해결이 되겠죠. 이 부분은요. 그렇죠. 그 다음에 메모리 용량은 얼마로 되어 있어요? 여기 메모리 2GB라고 되어 있잖아요. 2GB. 어떤 분은 4GB, 어떤 분은 8GB, 어떤 분은 1GB, 다 다를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 메모리도 여러분이 알 수가 있어요. 그 메모리는 뭐고, 뭐 헷갈리죠. 이제 이런 용어가 어려워요, 솔직히. 예. 그 다음에 보조기억 장치 용량이나
이건 아직 여긴 안 나와요. 좀 이따 할 거고요. 여기 혹시 체험지수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 체험지수를 한번 클릭해 보세요. 이 체험지수가 이렇게 숫자가 보이는데 이 숫자를 여러분이 착각 찍어서 보내주시면 좋아요. 아니, 좁은 게 아니라 숙제예요. 자, 여기 있는 숫자가 5가지가 있습니다. 5가지. 그렇죠? 대표 숫자는 3.7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5가지 중에서 가장 성능이 안 좋은 숫자가 3.7이에요. 그걸 대표 숫자로 보는 겁니다. 제일 좋은 게 7.9고요. 제일 나쁜 게 1.0입니다. 그러니까 이 컴퓨터는, 우리 강의실 컴퓨터는요, 게임하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일반적인 게임은 다 돌아가요. 근데 뭐가 약하다는 거예요? 윈도우 에어로에 대한 에어로에 대한 데스크톱 사용이 약간 떨어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1.0에서 7.9 사이인데 3.7이면 중간 미치잖아요. 그럼 에어로인지 뭔지 안 하면 되잖아. 그리고 에어로란 기능은 자주 안 쓰는 거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프로세스 7.1 7.9를 기준으로 7.1이면 높은 수준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메모리도 5.5래요. 5.5. 근데 대부분 다 3.5, 3.7, 3.2, 2.8 이렇게 나오면 속 아프지.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좀 특이한 게 있어야 되는데 다 안 좋아. 그러면 서글픈 거라. 그런데 윈도우 8을 쓰시는 분은 이게 안 나와요. 윈도우 XP를 쓰시는 분도 안 나와요. 윈도우 7만 나와요. 이 화면은. 그러니까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 아까 어디 갔어? 쥐어 먹었네. 여기는 체험지수라는 게 저희 집 컴퓨터는 요 체험지수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면 윈도우 7은 아니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럼 이제 알아볼 방법이 없죠. 이걸 눌러봐야 이 컴퓨터가 어느 정도 수준인 걸 알 수 있는데 이게 없으니까 알아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다른 방법으로 알아봐야지 뭐. 자, 내려가 보시면 체험지수를 눌렀으면 되돌아가세요. 되돌아가는 거. 여러분 되돌아갈 때는요, 마우스를 클릭하면 되돌아가죠. 근데 엔터 위에 보시면 백스페이스라고 있어요. 그렇죠? 왼쪽 가는 방향 화살표 있지 않습니까? 그거 누르셔도 다 되돌아가요. 그 백스페이스가 되돌아가는 기능을 갖고 있는 키입니다. 자, 여기 좀 어려운 말이 나왔는데 요것도 하나 좀 볼게요. 여기 프로세스라는 말이 더 있어요. 프로세스. 인텔 코어 i3의 2120 3.30GHz라고 써 있어요. 어떤 건지 확인하셨습니까? 이 부분이 뭐가 써 있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이 조금은 낯설어도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게 있으시면 이건 다 나오니까는 윈도우 XP 쓰시는 분들도 비슷하게 나와요. 이게 몇 기가헤르츠라고 써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것도 메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숙제한답시고 찍어서만 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거는 이렇대.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내 컴퓨터의 회로가 이런 건데 얘가 어떤 건지를 모르잖아요. 이걸 배우셔야 되는 거야. 자, 일단 여기서는 기본적인 건 해결을 봤어요. 여기서는 해결을 봤고요. 여기 보시면 장치관리자라고 있을 겁니다. 장치관리자. 장치관리 찾으셨습니까? 눌러보세요. 장치관리자를 누르시면 별도의 창이 뜰 겁니다. 자, 창이 떴는데 저는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에 노란 느낌표 같은 게 찍혔어요. 3개가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기타 장치 하나 있어요? 그럼 뭔가 작동이 안 되는 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뭘 꽂았냐면 이걸 꽂았어요. 이거 스마트폰. 그랬더니 빠졌죠? 그러면 PCI 단수통신 컨트롤러라는 게 뭔지는 몰라도 얘가 하나 걸려 있다는 거죠. 얘를 해결을 못하고 있는 건데, 거기다 제가 이 스마트폰을 이렇게 컴퓨터로 연결했어요. 왜? 충전하려고. 저녁에 충전을 못 해가지고 배터리가 달랑달랑 하니까 제가 충전을 하려고 꽂았더니 삼성 안드로이드 핸드폰하고 이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여기 기계 프로그램을 연결을 안 해서 그런지 작동은 되는데 컴퓨터가 못 알아보겠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지. 쉽게 말해서 내가 시장에 가서 채소를 샀어. 정육점에 가서 고기를 샀어. 그럼 이 정육점에 있는 고기나 채소 가게에서 산 채소가 내 몸에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잖아요. 컴퓨터는 딱 나와요. 이렇게. 야, 너 저거 안 좋아 이거야. 근데 저게 필요하거든? 그럼 가공해 이거야. 가공. 어떻게 조리를 해라 이거야. 그러면 너 몸에 맞아 이거야. 컴퓨터는 참 단순하기도 하고요, 정직해요. 자, 여기 보니까 DVD라는 장치도 있고요. DVD를 더블 클릭해 보세요. DVD라는 글자를 더블 클릭하시거나 DVD라는 글자 왼쪽에 있는 삼각형이 있어요. 하얀색 삼각형. 그걸 누르시면 이렇게 펼쳐져요. 네트워크 어댑터에 있는 거를 하얀색 삼각형을 누르면 얘가 옆을 가리키고 있었는데 검은색으로 변하면서 아래를 가리킵니다. 아래 열렸으니까 보세요 이거지. 그럼 디스크 드라이브는 뭐가 있고, 디스플레이 어댑터는 뭐가 있고, 저 밑에 휴대용 장치는 뭐가 있고, 프로세스는 뭐가 있고, 컴퓨터는 뭐가 있고, 범용 직렬 버스 컨트롤은 뭐가 있는지 한번 열어보세요. 다 한번 열어보세요. 이게 귀찮아. 한꺼번에 여는 방법은 별표 누르면 한꺼번에 다 열려요. 여기 지금 펼칠 게 지금 굉장히 많잖아요. 이거를 하나씩 펼치려니까 귀찮은 거라, 그럼 제일 꼭대기에다 클릭해 놓고 오른쪽 숫자판에 별표 있죠. 별표. 얘를 누르면 쫙 펼쳐져요. 오오오오오오오오, 이 별표 말고 여기 별표. 요 위에 있는 숫자 글자에 있는 별표를 누르면 별표가 찍힌다는 거고요. 오른쪽 숫자판에는 별표를 누르시면 별표가 찍히죠. 문서 작성할 때 요거 누르면 별표가 찍혀요. 그런데 이렇게 목록을 볼 때 별표는 펼쳐져라 얍 하는 기능이에요. 이 키보드에 있는 별표가, 그 다음에요, 더 재밌는 거는 그 별표 옆에 보면 빼기 더하기가 있죠. 그 빼기 눌러보시고 더하기 눌러보셔도 나올 거예요. 그리고 키보드로 내려가 보세요. 키보드로 내려가면 오르락 내리락 하지 않습니까? 그때 거기다가 더하기 빼기 눌러보세요. 어떻게 되나? 빼기 누르면 어떻게 되고, 더하기 누르면 어떻게 되고, 펼쳐지고 오므라들고. 그렇죠? 그리고 왼쪽 오른쪽 화살표도 있잖아요. 오르락 내리락 하는 화살표 말고 왼쪽 오른쪽도 있잖아요. 그 왼쪽 오른쪽을 눌러보시면 어떻게 되나 보세요. 오른쪽을 누르고 왼쪽을 누르고, 그럼 어떻게 돼요? 펼쳐지고 오므라들고. 키보드 갖고도 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로지 마우스만 가지고, 마우스를 너무 사랑해서 마우스만 갖고 많이 하는데, 키보드 갖고도 다 하는 거예요. 키보드 갖고 하나씩 보면서, 처음엔 다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보세요. 이렇게 다 오므라져 있었잖아요. 그렇죠? 오므라들어 있었는데 이거를 여기서부터 펼쳐놓고 보는 거야. 아, 우리 컴퓨터에 있는 DVD는 TSS, T-코프, CD, DVD, W, SH, 222, BB, ATA 디바이스라고 써있네. 뭔지는 몰라도 저렇게 돼있게. 봤으니까 넘어가고, 내려가서 IDE, ATA 컨트롤러는 뭔가 오른쪽 방향표 화살표를 누르면 또 ATA 채널 0, ATA 채널 4 뭐 이런 게 열려요.
기타 장치는 아까 기타 장치는 뭐냐면 에라란 것들이 보이는 데가 기타 장치입니다. 넌 어느 소속이냐? 이게 어디 소속이냐? 나 DVD 드라이브 소속인데 그럼 글로 갈 거고. 너 어느 소속이야? 나 모니터 소속인데 그럼 모니터로 가야 되는데 얘는 아직 소속이 없는 애야. 왜? 뭔지가 판명이 안 났기 때문에. 그런 애들은 다 기타 장치에 나타나요. 네트워크 어댑터라고 가보세요. 뭐가 써있나? 네트워크 어댑터. 마우스로 하셔도 돼요. 키보드로 하셔도 되고. 우리 강의실 네트워크 어댑터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리얼텍 PCI GBE 패밀리 컨트롤 이렇게 써있죠. 이게 뭐냐면 기가비트예요. 기가비트. 리얼텍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기가 인터넷이 되게끔 하는 장치가 붙어있는 거래요. 여기에 GBE라고 된 게 기가비트 인터넷이라는 말의 줄임말인데요. 여러분들 KT나 U+에서 기가비트 인터넷 광고하죠? 기가비트 인터넷 광고하지 않습니까? 기가로 하는 광고 있잖아요. 그거를 신청을 했다 이거야. 그러면 내 컴퓨터가 기가비트 신호를 받을 줄 알아야 돼. 우리 강의실 컴퓨터는 기가비트 신호를 받을 수 있는 애거든. 그래서 여기다 기가비트 인터넷線을 꽂으면 어떻게 돼? 우리 집 컴퓨터가 기가비트가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 공유기 쓰시나요? 공유기 되게? 근데 공유기, 우리 강의실 공유기는 기가비트가 안 돼. 얘는 기가가요 1000메가라는 뜻이에요. 1000메가. 근데 우리 거는 100메가 밖에 안 돼. 그럼 뭐부터 해야 돼? 공유기부터 기가로 바꿔야 돼. 얘가 100인데 100짜리를 통해서 1000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 100밖에 못 쓰는 거지. 신호는 1000을 보내줬는데 받아들인 애가 100이야. 그리고 걔가 다 배분을 하면 어떻게 돼? 100밖에 안 되는 거지. 거기서 전화하면 우리 기가비트 신청합니다 그러면 와서 공유기 얼마 안 하거든요. 다 해줘. 공짜로 다 해주는데 예. 알면 도움이 되죠. 알면. 자, 디스크 드라이브는 뭐가 있나 보세요. 디스크 드라이브 보세요. 이게 뭐야? 뭐 이렇게 많아? 히타치 7210050DLE630ATA 디바이스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샌디스크. 저는 USB 메모리 꽂았어요. 지금 이거 꽂았거든. 이거 USB 메모리 이거 꽂으면 거기에 나와. 빼면 빠지고 꽂으니까 여기 나왔단 말이야.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제너릭, 이게 뭐야? 제너릭 스토레이지 디바이스, USB 디바이스 네 가지 보이시죠? 그건 뭐냐면 우리 강의실 컴퓨터에 그 파워 스위치 밑에 보시면은 거기에 USB 꽂고 이어폰 마이크 꽂는 자리가 있잖아요. 그 위에 디카 메모리 꽂는 데가 있어요. 디카 메모리 꽂는 게. 우리 카드 리더기라 그래요. 세로로 여러 개 종류별로 꽂을 수 있는 장치가 있거든요. 그 장치가 4개가 있어요. 4개. 그 4가지가 떠 있는 거예요. 우리 집에는 이런 장치가 없어. 저희 집도 없어요. 그럼 이런 게 없겠지. 있으니까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거겠지 뭐. 자, 그 다음 디스플레이 어댑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댑터라는 말이 여기 여러 번 나올 거예요. 어댑터라는 말이 하다 보면 어댑터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뭐 컨트롤러, 어댑터 이런 말이 나와요. 컨트롤러는 뭐 하는 겁니까? 조절해 주는 거죠. 연결해 주고 조절해 주는 거고. 어댑터는 뭐냐면은요, 아답터라고 들어보셨죠? 아답터. 그거를 영어로 어댑터라고 그러나 봐요. 그러니까 A라는 물건이 있고 B라는 물건이 있는데 얘가 서로 모양새가 달라. 연결이 안 돼. 연결이 연결을 시켜주고 싶어. 그럴 때 연결시켜주는 제품을 어댑터라 그래요. 내가 쓰는 전기는 220V야. 근데 내가 쓰는 카세트는 6V래.
220V 확 꽂으면 어떻게 돼? 고장나잖아. 그러니까 아답터 꽂잖아. 맞죠? 그럼 220V 전기를 6V 타는 카세트에다 연결해 주는 거야. 그때 아답터라는 걸 꽂아줘야 되거든.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의 인터넷 선하고 인터넷 선하고 내 컴퓨터하고 생김새가 다르잖아요. 그럼 컴퓨터 안에다가 인터넷 선을 꽂아줘야 되잖아. 이렇게. 그럼 꽂아주게끔 하는 어떤 장치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연결하는 통로가. 그게 어댑터라고. 그래서 그거를 여기는 네트워크 어댑터라고 부른 거고, 디스플레이 어댑터는 뭐냐면 모니터라는 장치하고 내 컴퓨터 본체하고 연결을 해줘야 되잖아. 연결. 그 모니터 꽂는 자리 있죠, 뒷면에. 컴퓨터 뒷면에. 그게 어댑터예요. 근데 그 어댑터가 비싸요. 700만원짜리도 있고 2만원짜리도 있고. 우리 강의실에 있는 컴퓨터는 모니터가 2개가 연결되어 있게끔 되어 있어요. 2개까지. 돈 주고 별도로 안 사도 2개가 꽂게끔 되어 있어. 보통은 하나인데 요즘 2개. 요즘 새로 나온 거는 4개도 돼. 4개. 모니터를 4개까지 꽂을 수 있어. 그러려면 또 이제 돈이 좀 더 들어가겠지만은 그걸 작동시키려면. 근데 그거를 전문적으로 쓰는 사람들은 별도의 장치를 사서 꽂아요. 그걸 우리는 외장 그래픽 어댑터라 그래요. 외장 디스플레이 어댑터. 내장 말고 외장. 별도로 사서 꽂아야 돼. 그 가격이 몇십만원도 있고 700만원짜리도 있고 그래요. 이게 중요해. 우리는 인텔 HD 그래픽이라고 써있어요. 그렇죠? 요거. 여러분들은 어떤 거인지를 잘 메모해서 오세요. 그 다음에 범용 직렬 버스 컨트롤러라고 되어 있어요. 저는 모니터가 지금 2개로 보여요. 제 모니터는 여기 모니터가 2개로 보입니다. 여기 모니터를 봤더니 일반 PMP, PMP. PMP는 꽂으면 기계가 작동 알아서 알아주는 게 PMP고, 플러그 앤 플레이라 그래요. 꽂으면 어느 회사 모니터네, 이게 LG 모니터네, 삼성 모니터네 알아. 그건 PMP고, 하나는 BPMP래. 아닌 거래. 근데 똑같은 회사 제품이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컴퓨터로 직접 꽂았고요. 하나는 빔으로 연결했어요. 빔으로. 빔. 그래서 모니터를 2개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니터 2개를 쓰려니까 모니터 꽂는 자리도 2개가 있어야 되겠죠. 모니터 3개를 쓰려면 어떻게 돼요? 모니터 꽂는 자리도 3개가 있어야 꽂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장치들이 있어야 되는지 확인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모니터 꽂는 자리가 2개인데 하나만 쓰는 건지, 모니터가 없어서 못 쓰는 경우도 있겠지만 나는 전혀 몰라. 그냥 모니터 하나만 쓰는 줄만 알아서 라고만 알고 쓰시는 분도 있고, 우리 윈도우는 최대 10개까지 모니터가 연결이 가능해요. 그런 장치를 사서 그 모니터를 10개로 해서 큰 모니터를 볼 수도 있고, 다 따로따로 모니터를 보게 할 수도 있고, 똑같은 화면이 나오게 할 수도 있고. 자, 그 밑에 범용직렬 버스라고 됐어요. 범용직렬 버스. 영어로는 유니버셜 시리얼 버스, 줄여서 USB. 요거 더블 클릭하면 USB 나와요. USB. 근데 이 USB가 여러분들 몇 개나 나와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8개? 9개 나오나? 그렇죠. 저랑 다를 수 있어요. 저는 뭐 지금 USB 뭐를 꽂았으니까, 스마트폰도 꽂았고 USB 메모리도 꽂았으니까 뭐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얘를 빼면 또 줄어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집은 뒷면에 USB 꽂는 자리가 8개 있어요 하는 집도 있고, 우리 집 뒷면에 꽂는 데가 2개밖에 없어요 하는 분도 있겠고, 그거에 따라서 얘가 개수가 달라져요. 우리 강의실은 뒤에 4개 꽂아요. 앞에 2개 꽂아요. 6개를 꽂을 수 있습니다. 6개. 근데 우리 집에는 USB 꽂는 게 한 10개가 필요해. 그럼 어떻게 돼요?
분배 장치를 사시면 돼. 분배 장치를. 하나를 꽂으면 여러 개로 늘어나는 게 있어요. 보여드릴게. 뭐 대단히 좋은 건 아니고요. 급할 때 요긴하게 쓰려고 제가 갖고 다니는 게 있는데 이거예요. 얘를 꽂아요. 그러면 짠 하고 늘어나요. 이렇게 꽂는 데가 문어발처럼 늘어나. 그럼 하나 꽂으면 4개가 나와. 그럼 이런 걸 2개를 사면 한 2개 꽂으면 8개가 되겠죠. 그럼 하나를 꽂았으니까 하나 빼더라도 3개는 더 쓸 수 있잖아. 하나 꽂고 4개를 꽂으면 4개가 작동이 되니까. 근데 이게 4개까지는 그냥 꽂아도 돼요. 근데 넘어가는 경우 있어. 10개 이런 거. 그건 아답터를 꽂아야 돼. 아답터를. 전력이 딸리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사가지고 연결하는 거예요. USB 메모리 복사를 해달라고 하는데 여기 꽂을 수 있는 데가 별로 없잖아요. 뒷면 꽂기는 불편하고 앞면에 2개밖에 없잖아. 근데 하나는 제 거 꽂아놓고 수업해야 되고 하나밖에 없어. 그럼 얘를 꽂는 거야. 얘를 꽂고 꽂으니까 4개가 펼쳐졌으니까 4개를 꽂아서 한꺼번에 작업도 가능하고 그렇게. 예. 그런 허브라 그래요. 허브를 꽂으면 또 막 늘어나요. 여기가 개수가. 제가 쓰는 USB 메모리 허브는 10개짜리 하나, 7개짜리 하나. 그래서 17개를 더 추가해서 써요. USB를 막 10개씩 꽂아서 작업해야 될 때도 있거든. 2개씩 꽂아갖고 어느 세월에 해. 한꺼번에 명령 걸어놓고 대기하고 있어야지. 그 다음에 사운드는 여러분들 대개 다 있을 거예요. 짠짜르잔 소리 나잖아요. 우리 강의실에는 스피커가 있는 컴퓨터가 강사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강의실에서 소리를 들으시려면 이어폰을 꽂으셔야지. 스마트폰 이어폰. 스마트폰 사시면 주는 이어폰 있잖아요. 그거를 밑에다 꽂아놓고 들으셔야 돼. 근데 동영상 편집이나 이런 거 아니니까 소리는 굳이 뭐 안 들으셔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프로세스 한번 가보세요. 프로세스를 더블 클릭하면 우리는 4개로 나올 거예요. 4개. 컴퓨터에 사람의 심정과 같은 코어가 4개가 있는 거예요. 4개. 그러니까 4기통 엔진이라고 보시면 돼요. 4기통. 과거에는 컴퓨터 안에 엔진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엔진 하나 갖고 약하니까 2기통 2개를 달아놨고 4개, 6개, 8개, 12개, 16개, 24개 막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프로세스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비싸요. 여러분 자동차도 보세요. 벤츠도 8기통 벤츠하고 12기통 벤츠하고 다르단 말이야. 가격이. 그러니까 벤츠에 누가 그러던데 뭐 4하고 나가는 건 4기통짜리고 2로 나가는 건 2기통이고 8로 나가는 건 8기통이라고 누가 그러던데 그게 벤츠인지 뭔지. 근데 12기통짜리도 있대요. 얼마나 클까? 엔진룸이 커야 될 거 아닙니까? 12기통 같으면. 뭐 컴퓨터도 마찬가지예요. 컴퓨터는 큰 게 아니라 작게 만들기 때문에, 나노 기술로 작게 만들기 때문에 CPU는요 우리 명함 사진만 해요. 명함판 사진만 한데 명함판보다 좀 작지. 근데 거기에 코어가, 엔진이 24개까지 들어가는 거야. 얼마나 미세하게 만들면. 가격은 몇백만원씩 하죠. 우리 강의실에 있는 CPU는 지금 용산 나가서 사면 15만원이면 사요. 이게 처음에는 한 30몇만원 하더니 가격이 계속 떨어져. 왜? 새로운 게 계속 올라오니까 떨어져.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컴퓨터를 조립을 하셔야 될 그런 이제 생각도 가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알아야 돼. 내 컴퓨터는 메인보드를 어떤 거로 해야 되고, CPU는 어떤 걸 해야 되고, 메모리는 어떤 걸 해야 되고, 어댑터 그래픽 카드는 어떤 걸 해야 되고, 막 그런 거를 머릿속에다가 생각해 봐야 돼요. 가서 무조건 좋은 거 주세요 이러면 안 되지.
하이마트나 이런 데 가면은 그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팔려고 그냥 좋게만 얘기해요. 근데 용산은 안 그래요. 왜냐면 가격 차이가 천차만별이거든. 20만원대도 있고 200만원대도 있고 2천만원대도 있으니까 컴퓨터가. 자, 지금 프로세서라는 거를 한번 살펴봤고요. 저는 지금 휴대용 장치를 꽂았거든요. 휴대용 장치 USB 메모리 꽂았고 스마트폰 꽂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휴대용 장치를 열어보면 4개 말고 또 있지. 4개 말고 또 있다고 좀 이렇게.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뭐뭐 중요하다 그랬냐면 디스플레이 어댑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프로세서 디스플레이 어댑터하고 프로세서하고 요거 잘 나오게 착각 찍어서 보내주세요. 그러면 이제 장치관리자에 대한 기본적인 거는 뭔지는 몰라도 아, 이렇게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지. 사람 몸도 그렇잖아요. 오장육부 다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일단 닫을게요. 자, 우리가 사용하는 윈도우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다? 바탕화면 컴퓨터에 가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속성 가면 된다 그랬어요. 속성. 그럼 거기에 메모리가 몇 기가고 그 다음에 CPU 아까 3.2기가인지 그 다음에 성능 비교하는 거 있어서 5가지 숫자 그거 다 나와 있다 그랬어요. 아직 우리가 안 한 게 이제 뭐냐면은 CPU가 어떤 제품인지 정확히는 몰라요. 아까 3.2기가라고 나왔고 장치관리자에서 코어가 4개 있다라는 건 알았죠. 대충 그거는 알아냈어요. 대충은 알아야지. 우리 차가 문짝이 왼쪽에 있는지 뒤쪽에 있는지 위에 있는지 문짝을 안으로 여는지 바깥쪽으로 여는지 기본적으로 우리 알아야 뭘 할 거 아닙니까? 우리 집에 있는 자동차가 어느 회사 건지는 아는데 배기량이 어떻게 되고 몇 년식이고 안에 엔진은 어떤 엔진이 돌아가고 이런 건 잘 모르더라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운전하고 주유하고 주차시키고 뭐 엔진 오일 갈아 끼고 이런 건 우리 알잖아요. 그렇죠? 그럼 컴퓨터도 마찬가지예요. 내 컴퓨터에 어느 정도는 할 줄 알아야 되거든. 잠깐 쉬는 시간 갖고 나서요. 이어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기억장치에 관한 걸 보겠습니다. 보조기억장치. 자, 그러면 쭉 화면을 바꿔서 주기억장치는 뭐고 보조기억장치는 뭐고 이걸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기억장치는 주된 기억을 하는 거고 보조기억장치는 보조적인 기억을 하는 거라 그런 말이 되겠죠. 자, 한번 이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윈도우 7을 내 PC에 설치를 합니다. 그 다음에 한글 2010 프로그램을 설치합니다. 맞죠? 엑셀도 설치하고 포토샵도 설치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설치되는 이렇게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되면 설치되는 모든 프로그램들은 보조기억장치에 저장이 됩니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댁에서 프로그램을 설치하시잖아요. 그게 다 보조기억장치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보조기억장치라고 말하는 게 일반적으로 흔히 말하는 하드디스크. 이걸 영어로 하드디스크를 우리는 HDD라 그래요. HDD,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그 다음에 아까 SSD, Solid State Disk 이런 거라든지 또는 DVD 또는 USB 메모리 이런 거 있죠. 외장 하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플로피 디스크 이런 것들을 보조기억장치라 그래요. 그러면 보조기억장치 중에서도
우리가 사용하는 USB 메모리는 이동식이잖아요. 이동식 말고 고정식이 있단 말이에요. 고정식. 자, 내 컴퓨터를 한번 실행해 봅니다. 자, 컴퓨터를 실행할 거예요. 컴퓨터 아이콘을 눌러서 실행을 하면 요렇게 컴퓨터 창에 뜨죠. 보세요. 요렇게 내 컴퓨터가 뜬단 말이에요. 이렇게 내 컴퓨터가 떠요. 그럼 여기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가 있고요. 이동식 미디어 장치라는 것 중에 DVD도 있고 제 외장 USB 메모리도 있고 휴대용 장치에 스마트폰도 뜨고 이렇게 떠요. 확인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쓰시는 지금 화면에는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E 드라이브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게 하드 디스크예요. 그 중에 C, D, E가 있는데 C 드라이브. 기본적으로 C 드라이브에 윈도우가 설치가 되고 C 드라이브에 한글 2007이 설치가 되고 엑셀이 설치되고 포토샵이 설치되는 거예요. 이것도 명확히는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보는 게 있는데 일단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윈도우 7을 내 PC에 설치를 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설치된 프로그램은 다 어디에? 보조기억장치라고 하는 그 중에 어디에? 하드디스크 C 드라이브에 설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황을 또 바꿔볼게요. 컴퓨터에 전원을 켜면 윈도우가 작동을 하게 되죠. 맞습니까? 윈도우가 켜질 거 아닙니까? 그럼 뭐 윈도우는 어디 깔려 있다 그랬죠? 보조기억 장치 하드디스크에 설치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전원을 켜는 순간 그 하드디스크에 있는 윈도우가 열려야 되지 않습니까? 열려야 되겠죠. 그 다음에 한글 2010을 실행을 하면 한글 2010이 작동을 하게 되죠. 맞습니까? 이렇게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면 실행되는 모든 프로그램은 주기억 장치에 적재가 된다 그래요. 주기억 장치에 저장이 되는 게 아니라 주기억 장치에 들어와서 작동을 하는 거예요. 주기억 장치는 저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보관이 되는 거지. 보관. 적재라 그래. 적재. 쌓는다 그래. 쌓는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사용하는 교과서가 있고 공책이 있고 이런 것들은 다 보조기억 장치야. 근데 이거를 내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돼. 내 머리가 주기억 장치야.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고 윈도우가 켜지던 아래 한글을 실행하던 포토샵을 실행하던 인터넷을 실행하던 이렇게 실행하게 되면은 모든 프로그램 있죠. 그 프로그램이 주기억 장치에 적재, 즉 프로그램이 들어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프로그램은 주기억 장치에서 작동을 합니다. 반드시. 그러면 제가 지금 메모장 실행했잖아요. 메모장도 어디에 있던 거야? 하드디스크에 있었지. 보조기억 장치에. 근데 제가 시작 버튼 눌러서 메모장 실행했거든요. 그럼 이 메모장이 어디 들어온다? 주기억 장치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입력하는 모든 자료들 있잖아요. 자료들. 인터넷상에서 보여주는 모든 자료들 있잖아요. 자료들. 여러분이 네이버에 들어가서 검색하면 네이버 자료가 보이잖아요. 내가 입력하는 자료가 있고요.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어디에? 주기억 장치에 보관이 돼요.
지금 제가 입력하고 있는 이 글자들이 다 주기억 장치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컴퓨터를 끄면 어떻게 됩니까? 전원을 꺼면 주기억 장치는 사라져요, 내용이. PC에 전원을 끄면 모든 주기억 장치의 내용이 사라진다. 이게 사라진다. 그러면 이거 제가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려고만 하는 게 아니라 집에 가져가야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얘를 보관해야죠. 보관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보관을 해서 이동을 하거나 가져가야지. 저장을 해야죠. 보관을 해서 저장을 해야지. 이때 저장은 어디서 해요? 이때 보조기억 장치에 하는 거예요. 모든 프로그램은 다 주기억 장치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내가 머릿속에 생각하는 건 모든 것들이 주기억 장치에 있는 거야. 근데 내가 깜빡하면 잊어버리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해? 종이에다 적어놔야지. 메모해야지. 그럼 얘는 뭐다? 보조기억 장치. 이제 수능 시험 보잖아요, 학생들. 근데 이 학생들이 시험 볼 때는 주기억 장치만 갖고 써야 돼. 보조기억 장치 갖고 들어가면 큰일 나. 부정행위야.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주기억 장치에 넣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공부는 주기억 장치에다 넣는 거거든. 모든 작업은 다 어디서 하는 거다? 주기억 장치에서 작업을 하고, 이 주기억 장치는 전원을 끄면 소멸성이라 내용이 지워져. 그러니까는 어떻게 돼? 보조기억 장치, 전원을 꺼도 지워지지 않는 비소멸성 저장 장치인 보조기억 장치에 다 보관을 해두는 거예요. 플로피에다 하던, USB에다 하던, 하드디스크에 하던, 외장하드에 하던, 어떻게 하든지 보관을 해야 돼. 왜? 안 그러면 지워지니까. 아, 이거 지워져도 돼. 그러면 지워져도 말도 상관없으면 저장 안 해도 되죠. 이게 주기억 장치와 보조기억 장치의 차이예요. 그러면 주기억 장치도 용량이 있고 보조기억 장치도 용량이 있어요. 그렇죠? 아까 우리 주기억 장치 용량 얼마라 그랬어요? 2GB. 그럼 주기억 장치가 빨라야 될까요? 느려야 될까요? 우리가 동네 바보 같은 형 있잖아. 영구. 걔는 느리잖아, 얘가. 이게 주기억 장치가 느려. 별로 안 좋고. 용량도 떨어지고 느려. 그럼 우리 바보라고 하거든. 근데 어떤 사람은 되게 빨라. 그리고 뭔가 많이 들어있어. 주기억 장치도, 보조기억 장치도. 자. 기억 공간들은, 기억 장치들은 용량과 속도를 가지고 있다.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주기억 장치들은 용량만 크면 좋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까 제가 USB 메모리 뭐라 그랬어요? 60배 빠르다 그랬잖아요. 속도가 있단 말이야, 속도. 며칠 전에 교육생분들이 이제 프로그램을 복사해달라고 해서 제가 USB 메모리를 좀 받아놨어요. 수업 시간에 계속 복사할 수가 없으니까 집에 가서 복사를 하려고. 그래서 받아갖고 복사를 하는데, 한글 2007, 한글 2010, 오피스 2007, 2010, 한 4기가 정도 되는 정도, 3.5기가 되는 용량을 복사하는데 한 6분이면 돼요. 근데 어떤 USB 메모리는 3시간 가더라고. 다 가다가 중간에 퍽 하고 나가요. 그래서 뺐다가 다시 꽂아가지고 또 이제 지우고. 근데 지우는데도 1시간 걸리더라고. 보통 지우면 몇 초면 되는데 또 복사하는데 이번에 6시간 걸려요. 중간에 하다 또 멈춰. 6시간 남았습니다 하고 뜨잖아요. 이렇게. 근데 멈추더라고. 다시 뺐다가 꽂았는데 인식이 안 돼요. 나간 거야. 거기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성능이 안 좋은 거를 쓰는 거지. 근데 되게 예뻐요. 아까 그랬잖아. 이쁜 거 쓰지 말라고. 그냥 가장 보편적인 거 쓰는 게 좋아요. 여러분 잘 모르시면 뭐를 쓰냐면 삼성 이거 쓰시면 돼. LG 이렇게 써있는 거 사시면 부담 없어요. 그리고 외장 하드는 고장이 나면 가져가면 다 교환해 줍니다. 100% 다.
보통 3년, 2년, 3년 안에 가져가면 다 새 거로 바꿔줘요. USB 메모리 같은 경우는 브랜드마다 좀 다른데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브랜드는 5년간 무상으로 교환을 해줘요. 거기 홀로그램 스티커가 붙어있는 상태에서 또 수입하는 업체가 있어요. 수입하는 총판들이 있는데 그 총판에서 서비스를 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어떤 거는 수입 업체가 저기 지방에 있는 데도 있어요. 그럼 글로 보내야 돼, 택배로. 어떤 거는 용산에 있고, 용산은 가까우니까 용산 나가는 길에 있으면 한꺼번에 이제 잔뜩 들고 가죠. 그럼 뭐 이건 왜 안 됩니까? 왜 안 됩니까? 안 물어요. 그냥 다 교체해줘요. 모델 똑같은 거로 다 1대1로 다 교환해줍니다. 그럼 이제 그거는 이제 그 사람들이 또 본사로 보내면 본사에서는 또 수리를 하든지 어떻게 하겠죠. 그래서 형 가망이 없으면 폐기 처분하고, 가망이 있어서 고치면 원래도 똑같이 나오니까 그럼 또 그거를 또 재가공해서 판매도 할 수 있겠지. 그렇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직은 잘 몰라도 내 컴퓨터의 용량은 아까 2기가, 주기억장치 2기가라고 돼 있고 하드디스크는 몇 기가인지 잘 몰라요. 아까 우리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E 드라이브 세 가지가 있었는데 이걸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버튼 누르시고 컴퓨터. 아까 제가 요렇게 들어갔어요. 요렇게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바로가기 메뉴에 속성을 가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속성이 아니라 이번에는 관리로 들어갈 거예요. 관리. 시작 버튼 누르면 컴퓨터 있지 않습니까? 컴퓨터에 가서 오른쪽 누르면 관리라고 떠요. 관리. 아까는 속성 간 거고요. 이번엔 관리로 들어갑니다. 바탕화면도 마찬가지입니다. 바탕화면도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관리로 들어가시면 돼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메모장도 실행해놓고 인터넷도 실행해놓고 잔뜩 열어놨지 않습니까? 그럼 바탕화면 보려면 여러분 어떻게 봐요? 다 내려놔야죠? 다 내려놔야 되지 않습니까? 자, 내려놓는 방법도 중요해요. 보세요. 자, 인터넷 창도 이렇게 이제 내려져 있는데 잘 보셔야 돼요. 요 제목줄 보이세요? 제목줄? 제목줄을 마우스로 딱 누른 상태로 살짝 아래로 당기면 화면이 작아져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 창의 크기를 어떻게 조절합니까? 저기는 크게 해라, 원래대로 돌려라, 이거 하죠? 이건 1995년에 나온 기술이고요. 이 제목줄 보이세요? 메모장이라고 써있는 인터넷이라고 된 저 위에 줄, 여기를 더블 클릭하면 이전 크기로 돌리고 다시 더블 클릭하면 커져요. 이건 윈도우 98년 1998년도 기술입니다. 그 다음에 방금 전에 제가 이렇게 마우스로 잡아 당겼잖아요. 이렇게 그 당긴 걸 다시 천장에다 갖다 붙이면 커지고 작아져요. 이게 윈도우 7에 있는 기술이고요. 더더욱 여기 지금 보시면 제목줄을 마우스로요 흔들어요. 좌우로. 그럼 다 내려가요. 다시 흔들면 원래대로 다 올라옵니다. 여기 제목줄, 여기 제목줄 있잖아요. 제목줄을 마우스로 저기 꼭대기까지 올라갔으면 잡아 당기면 이렇게 딱 창이 작아진다고. 이때 얘를 마우스로 누른 상태로 흔드는 거예요. 이렇게 좌우로. 이거를 우리는 쉐이킹이라 그러지. 흔들어 주세요 이거지. 얘를 흔들면 창이 어떻게 되나 보세요. 다 내려가요. 다시 흔들면 다시 올라옵니다. 일단 내려놨던 거는 흔들어놔도 안 올라와요. 위에 있는 거네들만 흔들면 내려가고 다시 흔들면 올라옵니다. 잘 안 되시는 분은 그냥 1995년도 기술로 하세요. 자, 일단은 관리 모드로 들어갈 겁니다. 관리 모드로 들어가면은요 관리창이 뜰 거예요. 이렇게 관리창 확인하셨어요? 이때 장치 관리자와 디스크 관리가 있는데, 장치 관리자는 아까 봤었어요.
이거 장치 관리 이제 따로 받고요. 디스크 관리로 들어갑니다. 디스크 관리. 좀 이렇게 뜰 거예요. 이렇게. 디스크 관리라고 들어가면은 제가 USB 메모리 꽂은 것도 보이고 이 컴퓨터에 있는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E 드라이브도 보이고 뭐 다 보여요. 확인하셨습니까? 근데 여기 잘 보실래요? 여기 뭐라고 써있나? 디스크 0번이 있는데 0번에는 C도 들어있고 D도 들어있고 E도 들어있대요. 지금까지 우리 강의실의 컴퓨터가 하드디스크가 3개였어요. 3개 여기 3개.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E 드라이브가 3개가 있는데 나는 디스크가 3개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하나야. 하나. 디스크는 장치는 하나를 꽂아놓고 얘를 안방, 건너방, 문간방 하고 방을 나눠놓은 거야. 집이 3채가 아니라. 이렇게 봐서는 몰라요. 집이 3채인지 2채인지 모르고 꼭 관리 모드로 와서 디스크 관리를 봐야. 만약에 집이 3채 같으면 어떻게 돼요? 디스크 0번, 1번, 2번 해갖고 따로따로 나와야 되겠지. 근데 여기는 지금 어떻게 되냐면 집은 한 채인데 방이 3개야. 방이 3개. 그 중에 C 드라이브를 클릭해보면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시스템 부팅 이런 말이 찍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C 드라이브로 부팅한다는 뜻이야. 근데 어느 집은 D 드라이브로 부팅하는 집도 있어요. 그럼 뒤에 갔다 보면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시스템 부팅이라고 켜 있을 거라고. 이걸 가지고 안방의 역할이 뭐고 건너방의 역할이 뭐고 하는 걸 보이는 거예요. 이거를 파티션을 나눴다라고 얘기합니다. 파티션. 자, 여기 들어가서 관리로 들어가면 디스크 관리로 들어온 거죠. 우리가 디스크 관리로 들어오면 물리적 디스크하고 논리적 디스크가 나와요. 물리적 디스크는 뭐냐면 하드가 하나라는 거야. 하나. 근데 파티션이 3개로 나눠져 있죠. 그렇죠. 자, 물리적 디스크는 뭐냐면요 실제 디스크의 개수가 나와요. 논리적 디스크는 물리적 디스크를 몇 개의 파티션 몇 개의 파티션으로 나누었는가를 표시해 줍니다. 파티션은 칸막이에요. 칸막이. 병원에 가면 막 칸막이 쳐놨잖아. 이 환자 저 환자 나눠서 진료보라고. 그런 칸막이를 몇 개로 나눴느냐 하는 거지. 우리 강의실에 가면 우리 강의실 요거 하나인데 저 뒤편 강의실도 있고 옆에 강의실도 있잖아요. 그 이거를 우리가 2층에 가면 강의실을 여러 개로 나눠놨지 않습니까? 이게 칸막이잖아. 근데 어디 가면 강당으로 하나를 통으로 쓰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 통으로 쓰면 파티션이 하나고 강의실을 10개로 나누면 파티션이 10개가 되는 거지. 이때 1층, 2층, 3층 그러면 그게 층으로 몇 층이냐고. 한 층에는 몇 개 강의실이 있고. 그러니까 물리적 디스크는 실제 디스크가 몇 개 있느냐. 실제 디스크는 여기 하나밖에 없지. 제가 쓰는 USB 메모리는 예외고 일단 여기는 하나밖에 없다 이거지. 얘를 몇 개로 나눴느냐를 보는 거예요. 몇 개로 나눴느냐. 그리고 쭉 옆으로 가보시면은 용량이 나와요. 용량이 보여요. 용량. 남은 공간도 보이고. 남은 공간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거를 다 합치면 465.76GB라는 거예요. 우리 강의실 컴퓨터는 465.76GB, 즉 일반적으로 표현하는 500GB 하드다라는 거예요. 500GB. 자, 500GB를
컴퓨터로 연결을 했더니 어떻게 나와 있어 얘가 400 얼마 아까 465.76GB 이게 나왔죠. 차이가 나잖아요. 요거는 10진수, 요거는 2진수. 판매하는 사람은 10진수로 표현해서 팔고 컴퓨터 자체는 2진수로 바꿔서 표현하고, 그러니까 용량 차이가 좀 나죠. 32GB 짜리 USB 메모리 꽂으면 32GB라고 안 나와요. 27GB, 뭐 28GB. 자, 제 거 한번 보실래요? 제 게 128GB 아까 라고 했는데 119.24GB로 나오잖아. 빠진다고. 왜? 진법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진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모를지라도 내가 500기가 하드를 샀는데 컴퓨터에 꽂으면 500기가로는 안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000기가짜리를 사면 얼마로 나와? 930기가로 나와요. 930기가. 이거 2배니까. 그럼 어떤 사람은 그래. 야, 내가 1000기가를 사는데 왜 930으로 나와? 바꿔줘. 고객님, 그게요. 10진수고요, 2진수고요. 시끄러. 바꿔줘. 그래요, 실제로. 아,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럴 겁니까? 그냥 1000이라고 사는데 930 나오면 그러려니 하고 써요? 안 되지. 그러니까 하드디스크를 사면 거기에 봉투에다 뭐라고 딱 붙여놨어. 컴퓨터를 연결하면 숫자가 달리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알고 살아, 이거 알고 살아. 알고 사는데 몰라달라고 하면 어거지지, 그때는. 그 지금 붙여놔요, 그렇게. 예전에 안 붙여놓으니까는 이제 띵깡을 놓은 거지. 아는 사람은 당연한 건데, 모르는 사람 입장에선 그게 이상한 거죠. 진법에서 차이가 나는 거. 이것도 좀 알아두셔야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예. 그러면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하드디스크는 파티션을 3개로 나눴는지 2개로 나눴는지 통으로 쓰는 건지 용량이 얼마큼 되는지도 아셔야 돼요. 이게 삼성 하든지 시게이트 하든지 웨스턴 디지털 하든지 우리처럼 히다치 하든지 그거는 모를지라도 뜯어봐야 알지. 뜯어봐야 아는데 용량은 알 수 있잖아. 얼마나 남은 건지. 어떤 분은요 500기가짜리 꽂아놨는데 20메가 남았대. 20메가. 500평 집인데 저기 한 평 정도 남아있는 거야. 다 짐으로 쌓여있어. 문 열고 들어가면 어디서 누워? 서서 자는 거야. 서서. 그러면 컴퓨터가 느려요. 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음식을 만들려면 싱크대에 조리대가 있고 식탁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여유 공간이 있어야 뭐를 펼쳐놓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봐. 설거지 그릇 잔뜩 쌓여있고 그 음식 만들기 힘들잖아요. 침대 위에 막 잔뜩 짐 쌓여있으면 어디서 자? 매달려 자? 답답한 거거든. 기계도 똑같아요. 공간이 여유 공간이 있어야 돼. 10% 정도의 여유 공간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공간이 꽉 차 있는 집은 어떻게 해야 돼? 빨리 정리해야지. 불필요한 걸 빨리 다 없애버려야 돼. 왜냐면 우리 집에도 안 쓰는 물건이 있어. 배우자 포함해서. 빨리 치워버려야 되는데. 예. 어느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 방 한 칸이 남는데요. 안 쓰는 물건을 정리했더니 방 한 칸이 남는데요. 그러면 도배 새로 해서 월세 놔도 되잖아. 그런데 그걸 짐으로 잔뜩 싸놓은 거야. 그분이 그러더라고. 배우자도 안 쓰면 치워놓으래. 그래서 그거는 차마 못할 것 같고. 그렇게 정리하는 것도 우리가 배워야 되니까. 그러면 어느 날 집안이 넓어지는 거야. 우리 집은 똑같은 20평인데 어느 날 와서 보니까 안 쓰는 물건 다 처리했어. 고물상 갖다 팔고 안 쓰는 거 재활용센터 보내고 깨끗해졌어. 그러면 여유 공간이 있으니까 좋잖아요. 두 발 쫙 피고 잘 수 있잖아. 그것처럼. 자, 요거 여러분들 숙제예요. 요 장면을 용량이 얼마고 남은 공간이 얼마고 요거 이렇게 되는 장면을 또 착각 찍으세요. 근데 부탁의 말씀 드릴게요. 이거 찍을 때요
위에서 찍지 마세요. 정면에서 찍으세요. 정면에서. 그리고 불 다 꺼놓고 찍지 마세요. 환하게 해놓고 찍어. 한번 찍어 보시라고. 이거를 지금은 찍는 연습도 해보셔야 돼요. 자, 여기 보면은 카메라 앱을 이용해서 이 글자가 보이는데 이렇게 삐딱하니 찍히지 않고 수평수직이 쫙 맞게끔 쓱 갖다 대보세요. 이렇게 갖다 대고 착각 찍으면 볼만하게 찍혔을 텐데요. 여러분이 이걸 찍고 나서 이 찍힌 장면 있잖아요. 얘를 그냥 봐보세요. 그러면 얘가 선명하게 찍혔는지, 어떤 분은 막 울퉁불퉁해 찍혀 있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얘를 제가 이제 확대해서 이렇게 봐야 되지 않습니까? 확대해서 봐야 되는데 글자가 안 보여. 초점도 안 맞추고. 이 찍으실 때요, 어떤 분은 이거를 이렇게 찍습니다. 촉 눌러, 이렇게 촉 쳐. 그 흔들리지, 찍힐 때. 그리고 뭐라 그러면, 에이, 핸드폰 바꿔? 이래. 그렇게 찍어서 잘 나오는 사람이 지구상에 누가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화내시는 거 아니니까 부드럽게 찍으세요. 호흡을 멈추고 이렇게 가까이 되면 알아서 초점 잡아주잖아요. 그리고 촬영 버튼을 딱 누르면 지가 초점을 딱 잡아주고 착각 찍어주거든. 그 찍힌 모습을 꼭 보셔야지. 그것도 안 보고 보내시면은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오늘 찍을 게 되게 많아요. 지금 한 10몇 개 나올 것 같은데. 밴드 다, 카톡 다 하시죠? 카톡. 네. 여러분 사진은 보내지 마시고 여러분 얼굴은 안 보내셔도 돼. 자, 이렇게 해서 컴퓨터 관리 모드에 들어가면은 여기 있는 파티션에 있는 개수하고 요것도요, 어떤 분은 창을 작게 만들어서 막 이렇게 보내시는 분인데, 크게 보내세요. 크게, 창 크게. 주변도 이렇게 보세요. 요것도 조절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여기도 조절할 수 있어요. 이렇게 경계선을. 그래서 좀 볼만 하게끔 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보조기억장치의 용량은 봤어요. 주기억장치 용량도 봤어요. 속도는 아직 못 봤죠. 보조기억장치는요, 아까 하드디스크 속도는요, 다 고만고만해요. 어떤 거는 엄청 빠르고 어떤 거는 엄청 느리고 이런 건 거의 없습니다. 아까 제가 SSD라고 되어 있는 거 있어요. SSD. 아까 우리 컴퓨터에 있는 지수값이 아까 5.6, 5.9였나요? 까먹었나요? 그럼 다시 한번 가보지 뭐. 여기 보면 체험지수가 5.9였어요. 하드가. 하드디스크의 전송 속도가 빠르기가 5.9거든요. 얘는 어떤 하드를 갖다 꽂아도 다 5.9가 나와요. 비싼 하드를 사오던 싸구려 하드를 사오던 대부분 5.9예요. 그럼 딴 7.1까지 간 애도 있잖아. 그럼 얘도 7.1, 7.8 이렇게 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이걸 올리는 방법은 유일해요. 요거로 바꿔야 돼요. SSD로 바꿔야 돼요. 그럼 SSD가 뭔지는 이제 궁금증이 유발되겠죠. SSD가 뭐야? 아까 SSD 외장하드를 사면 좋다고 하는데 SSD가 뭐야? 이런 것도 아셔야 되겠죠. 그럼 이건 네이버에다 물어보면 SSD가 뭔지가 나올 거니까 한번 찾아보시고. 그러면 SSD는 일반 하드디스크보다 속도가 빠르다라는 거지. 빠르니까 아까 치수가 값이 올라가겠지. 예. 자,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거는 얼추 다 살펴본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주기억장치 용량은 아까 살펴봤고, 보조기억장치 용량, 현재 사용 중인 공간, 남은 공간은 어떻게 되고, 파티션은 몇 개로 나눠져 있으면 이것도 아까 좀 살펴본 것 같고, 키보드, 마우스, 키보드는 우리가 쓰는 키보드는
몇 개로 돼 있어요? 키가 몇 키보드입니까? 이게 106키예요. 106키라고 부릅니다. 이게 대한민국 표준이에요. 106이. 근데 요 꼭대기에 요거 있잖아요. 홈, 엔터 오른쪽에 보면 홈, 인서트, 딜리트, 홈, 엔드, 페이지 업, 다운 있잖아요. 요 세 개 말고 그 위에 조그만 거 세 개 말고 또 세 개가 더 붙어 있는 것도 있어요. 세 개가 더 있어. 그럼 109라 그래. 109.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파워도 있어요. 파워. 그걸 누르면 컴퓨터 꺼져. 그거를 모르고 사가지고 쓰다가 잔뜩 작업하다가 그걸 모르고 누르는 거야. 그럼 하던 게 어떻게 돼? 휙! 시스템 종료가 되는 거야. 막 뿔딱지가 이만큼 나는. 그래가지고 그걸 다 빼버렸어요. 그 키보드를 빼고 다른 키보드를 사온 적도 있어요. 근데 어떤 거는요, 그 파워가 저 위에 따로 달려있는 것도 있어요. 따로 달려있는 건 괜찮은데, 요 홈 키하고 인서트 딜리트 키하고 얘랑 같이 붙어 있으면 잘못 눌러서 오류 고생하는 경우가 있더라고. 그건 디자이너가 디자인을 잘못한 거지. 이건 누르면 폭발합니다. 그런 게 같이 붙어 있는 거 잘못 누르면 폭발하는 거지. 컴퓨터 망치는 거잖아요. 작업하던 거. 여러 번 고생을 해서. 근데 마우스는 여러분 보세요. 마우스. 이 마우스는 버튼이 두 개죠. 휠이 하나죠. 휠이 하나지 않습니까? 바퀴가 하나잖아요. 그런데 휠이 두 개짜리도 있고요. 버튼이 두 개가 아니라 5개짜리도 있고 그래요. 버튼이 위아래 말고요. 엄지손가락으로 누르는 버튼도 있어요. 엄지손가락으로. 엄지손가락으로 갖다 대면 옆면이죠. 옆면. 옆면에 버튼이 두 개가 달려있어요. 그 새끼손가락으로 누르는 버튼도 있어요. 그런 마우스도 있더라고요. 특별히 따로 쓰는 용도로. 그러지 않고 쓰시는 일반적인 마우스는 다 버튼이 두 개고 휠이 하나예요. 그럼 이거면 다 해결 보는 거죠. 그렇죠? 예. 여러분 댁에 쓰시는 마우스나 키보드가 좀 특이한 거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이런 키보드 마우스 쓰시는 거죠. 이런 건 상관 안 하셔도 되고. 프린터나 스캐너는 어떤 의미로 쓰시는 건지, 스캐너는 어떤 거 쓰시는 건지 아시겠죠? 이게 두 개가 붙어 있는 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복합기라 그러죠. 복합기. 이 두 개가 붙어 있는 거 있죠. 위에 뚜껑을 열어서 복사도 하고 프린터로 인쇄도 하고 하는 거. 근데 저는 이걸 따로따로 쓰거든요. 프린터 따로 사고 스캐너 따로 쓰고. 왜? 제가 쓰고 싶은 프린터기에는, 복합기에는 제가 쓰고 싶은 성능이 없더라고. 그래서 프린터 따로 사고 스캐너 따로 사고. 따로따로 쓰시면 공간은 2배 차지하지. 걔 따로 쟤 따로 써야 되니까. 예. 어제 스캐너를 새로 사왔어요. 저희 집 스캐너가 고장이 났어요. 아무리 작동해도 작동이 안 돼. 전원을 켜도 불은 들어오는데 작동이 안 돼. 그래가지고 스캐너를 새로 샀어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새로 사가지고 와서 다시 설치하는데 작동이 또 안 되는 거야. 알고 봤더니 USB를 빼놓은 거야. 뒤에다 본체 꽂는 데를. 고장이 안 난 거를 모르고 고장난 줄 알고 새로 산 거예요. 이런 바보 천치가 있나? 근데 박스는 다 뜯어놨으니 어떻게 돼? 모를 수가 있나? 환장하는 거죠. 한마디로 환장하는 거죠. 근데 다행히도 제가 마음의 위안을 삼는 게 뭐냐면, 제가 사용하는 프린터기, 저 스캐너는요, 윈도우 7에서는 안 돌아요. 이게 오래된 제품이라요. XP에서만 돌아요. XP에서만. 그러니까 반드시 그 스캐너를 사용하려면 XP를 돌려야 돼요. 그러니까 윈도우 7 쓰다가 스캐너 쓸 일 있으면 XP를 돌려야 돼. 그래서 거기서 스캔하고 USB 메모리를 저장을 해서 따로 갖고 있다가 윈도우 7로 넘어와서 다시 작업을 해야 되니까 불편해요. 근데 때마침 되던 애가 안 되는 게, 알고 봤더니 제 뒷면, USB 뒷면 꽂는 자리가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거기가 이제 노화가 됐는지 안 되는 거라, 단자가. 다른 데 꽂으니까 되는데, 그래서 사실은 새로운 스캐너를 사갖고 와서 그거를 알게 됐어요. 그전에는 몰랐는데. 근데 지금 사온 스캐너는 윈도우 7이나 여기서 다 돌아가니까, 그래서 그래,
윈도우 XP로 왔다 갔다 하는 거 귀찮으니까 윈도우 7로 바꾸자, 윈도우 7용으로 바꾸자 그래서 겸사겸사 바꾼 거죠. 근데 바꾸고 나서 알고 보니까 고장난 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애물단지라 어디다 쓰기가 불편해. 윈도우 XP가 없으면 프로그램이 안 돌아가요. 스캐너 프로그램이. 아그파라고 들어보셨어요? 아그파? 아그파라는 브랜드 들어보셨어요? 카메라 필름 인화지로 유명하잖아요. 아그파. 독일에서 생산한 필름이에요. 우리가 많이 아는 건 코닥, 후지잖아요. 걔네들보다 성능이 더 좋은 게 아그파입니다. 품질이 더 좋은데 아그파는 왜 망했냐면 망했어요. 없어졌어요. 회사가. 필름이라는 자체에서 디지털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후지나 코닥도 다 디카가 나오고 다 넘어갔는데 아그파는 그냥 고수하다가 이제 시기를 놓쳐버린 거지. 그래서 이제 망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망하면서 사업벌이가 안 되니까는 스캐너나 이런 거를 또 생산해서 판매를 했었어요. 성능은 무척 좋습니다. 아그파가요. 사진 스캔하는데 그렇게 빠른 게 없어요. 보통 사진 스캔하면 몇 분씩 걸리는데 얘는 금방 합니다. 성능도 좋고요. 근데 이게 프로그램이 없어. XP로 마지막으로 했었으니까. 그래서 겸사겸사 그래 바꾸자 한 거지. 근데요, 스캐너가 요만해요. 새로 사온 스캐너가요, 이거보다 좀 더 커. 근데 여기 이렇게 받침대가 있어서 얘를 세우면 스캐너를 세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뚜껑을 이렇게 열어가지고 이제 옆으로 여는 거죠. 이렇게 이 가로가 아니라 세로를 열어가지고 소리 올려놓고 나서 버튼 이렇게 뚜껑 덮고 버튼만 누르면 자동으로 착 스캔이 돼. 새로 사온 걸 보니까 잘 만들어 놨더라고. 옛날 거에 비해서 훨씬 더 세련돼. 옛날 거 이만해요. 스캐너. 지금은 얼마나 타고 해야 되나? 한 요정도? 한 2cm도 안 될 거예요. 스캐너가. 옛날 거는 막 이만했는데 시루떡만 했는데 지금은 아주 얇아요. 예. 그것도 기술인 것 같아요. 좋은 기술 써보려고 사온 거지 뭐. 자, 그러면 뭐 이제 모니터하고 그래픽 카드 이런 것도 봐야 되는데 일단 밑에 거부터 보자고. 제어판. 자, 시작. 제어판. 시작에 가면 제어판이라고 있어요. 그렇죠? 시작 버튼 누르면 제어판이라고 있습니다. 이 제어판은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컨트롤 패널이라고 그래요. 컨트롤 패널. 말 그대로 제어해주는 공간이에요. 이 강의실에 우리 집에 쓰는 컴퓨터에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내용이 들어있고 어떤 하드웨어적인 내용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모두 다 설정할 수, 관리할 수 있는 곳이 제어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집 컴퓨터가 이상이 있어. 뭐가 달라졌어. 바탕화면이 바뀌어졌어. 뭐 소리도 이상하게 나. 짠짠짠 나는데 꽝꽝꽝꽝 이렇게 바뀌었어. 그럼 다 여기서 관리해야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런데 여기 보면 범주라고 돼 있고 큰 아이콘도 있고 작은 아이콘도 있어요. 시험에는 범주로 내서 시험을 봐요. 범주. 근데 우리는 작은 아이콘으로 보세요. 또는 큰 아이콘으로 보세요. 작은 아이콘이나 큰 아이콘은 다 펼쳐놓고 본다는 뜻이고 범주는 뭐냐면 그룹별로 본다는 건데 이 그룹 안에 뭐가 있는지를 우리가 찾기 어려우면 그냥 작은 아이콘으로 보시면 다 펼쳐져 있잖아요. 이게 보기 편하지. 자, 프로그램 및 기능에 가서 봅니다. 프로그램 및 기능. 여기 보면 플래시 플레이어도 있고 네로 버닝 럼도 있고 뭐 여기 보면 윈도우즈 디펜더도 있고 업데이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여기 제일 밑에 보면 가나다 순에 의해서 프로그램 및 기능이라고 있습니다. 이거 눌러보시면은 요렇게 내 컴퓨터에 설치된 프로그램 목록이 쫙 떠 있어요. 확인해 보셨습니까? 자, 이거를 날짜별로 볼 수도 있고요. 날짜별로 볼 수도 있고 이름별로 볼 수도 있고 게시한 사람, 이 프로그램을 개발한 업체가 어디냐를 볼 수도 있어요. 자, 이때 게시자는 개발자인데 이 개발자는 공간을 좀 좁혀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요, 이거예요. 이름, 게시자,
날짜. 이 세 가지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도 이걸 아셔야 돼요. 여기 보니까 이거 깔려있어요. 아도비 에어 깔려있대. 일러스트레이터 깔려있대. 포토샵 깔려있대. 나와있죠. 여기는 없는데 뭐가 깔려있는 것처럼 보여. 그러면 이상한 거지 뭐. 자, 아도비 아크로벳 리더가 깔려있고요. 플래시 플레이어도 깔려있고요. 여기 보니까 이런 것도 깔려있네. ITQ 파워포인트, ITQ 한글, 무슨 프로그램도 깔려있나봐. 마이크로소프트 세큐리티 에센셜 이것도 깔려있는 것 같고, 오피스 2007, 오피스 2010도 깔려있는 것 같고, 쭉 내려가시면 네로 버닝 라이트, 네로 검은 고양이 네로, 로마의 황제 네로, 그 네로 이게 CD 굽는 프로그램이에요. 네로가. 어떤 분은 네로가 뭐가 깔려있으니까 이걸 지우시는 분도 있는데 지우지 마세요. 쭉 내려가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R집도 깔려있는 것 같고요. R툴바도 깔려있는 게 있어요. 얘가 내가 깔아놓은 프로그램이 어떤 건지를 아셔야 돼. 이게 뭐지? 난 이거 깐 적이 없는데. 그리고 지웠는데 가족이 와가지고 이거 누가 지웠어? 그러면 이제 입 딱 다물고 있는 거지. 난 오늘 컴퓨터 안 켰단다. 들통나면 혼나니까는. 그러니까 알아야 돼요. 내가 설치한 게 아니라면 가족 구성은 누구라도 설치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깔려있는 프로그램이 어떤 용도로 깔아놓은 건지 내가 모를 때가 있거든요. 그럼 요거를 메모하셔가지고 네이버에다 물어봐야지. 마이크로소프트 실버라이트가 뭡니까? 라고 물어봐야지. 근데 개발자가 누구예요? 마이크로소프트사잖아.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개발한 거를 가지고 설치한 거예요, 지금요. 믿을만 하지. 여기는 아도비 회사에서 설치한 거고, 이거는 안철수 연구소, 안랩 연구소에서 만든 거야. 안랩. 안철수 연구소. 백신이거든. 그 다음에 여기는 한글과 컴퓨터, 한소프트에서 설치한 거라고 나와있어, 한소프트. 여기 밑에 보시면, 한글과 컴퓨터라고 떠있잖아, 이렇게. 여기, 한글 컴퓨터, 이렇게. 떠있잖아, 이렇게. 이거는 믿을만 하겠지. 근데 어떤 거는 몰라. 그럼 물어봐야 돼, 네이버에도. 그래서 이거를 내가 지금 이게 잘못 깔은 건지, 이게 안 좋은 건지, 악성 코드인지, 이것 때문에 내 컴퓨터가 바보가 되는 건지 확인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자, 궁금하시면 이 화면을 찍어서 이렇게 여러 화면이 되겠죠. 그렇죠? 찍고, 저는 지금 한 3화면까지 넘어가는데 2개하고 조금 더 넘어가요. 이걸 여러분 댁에 있는 거를 스마트폰으로 착각 찍어가지고 보내주시면 제가 알아봐 드릴 수 있지. 요거는 필요한 거니까는 지우시면 안 되고, 이거는 반드시 지워야 됩니다 라는 것도 알려드릴 수가 있죠. 근데 어떤 분은 이거를 이름만 넣어놔. 이름만 넣으면 저도 잘 몰라요. 날짜도 봐야 되고요. 이 프로그램 제조업체도 알아야 돼요. 제조업체도 알아야.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개발한 거는 굳이 안 건드려도 돼요. 아도비 거는 건들지 않아도 되거든요. 이렇게. 근데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거든. 그렇지 않은 것들은 유심히 좀 봐야 되거든요. 이게 프로그램 설치된 목록이니까 이걸 보시면 되고, 업데이트 보기는 굳이 안 하셔도 돼. 이거 업데이트 보기, 어떤 분은 이거를 보내주시는 분 있어. 이거는 제가 몰라요. 업데이트 목록은 굳이 제가 안 알려도 상관없습니다. 이 컴퓨터가 작동되기 위해서 MS사가 알아서 움직이는 거니까 이거는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뭐만 필요하냐면 프로그램 목록만 보시면 돼요. 목록. 그 제조 회사, 그리고 날짜, 설치된 날짜. 우리 집 컴퓨터가 어느 날부터 이상해졌어. 어제부터 이상해졌어. 막 광고도 나와. 그런 거는 보면 설치 날짜가 오늘 날짜나 어제 날짜야. 묵은 날짜 있어요. 묵은 날짜. 우리 거는 여기 묵은 날짜가 뭐가 있을까? 2012년에 설치된 거 있어. 이런 건 문제가 없어요. 여기 2015년 10월 15일날 설치됐대. 어제. 2015년 10월 15일날 설치된 것도 있어. 근데 아도비 거야. 이건 믿을만해.
자, 이거를 궁금하시는 분은요, 제 홈페이지 오시면, 여기 프로그램 자료실, PC 정비 자료실 있어. PC 정비 자료실 가시면은, 여기에 악성 코드 제거하기, 저 밑으로 내려가면 악성 코드 목록,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 이런 목록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시장에 가면 이게 중국산이다, 어느 업체, 어느 나라에 수입했다, 이런 거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알아야 돼. 이 물건은 먹으면 안 되는데 이걸 파네? 그럼 안 사야 되는데 모르고 산단 말이야. 그럼 악성 코드라는 거, 바이러스라는 게 이런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내 컴퓨터에 들어있으면 내 컴퓨터가 이제 상태가 안 좋아지는 거지. 근데요, 잘 보셔야 돼.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렇게 써 있어요. 윈도우즈 더블 포인트, 윈도우즈 드라이버 for IE 세큐리티 바, 윈도우즈 굿데이 사이드 바, 윈도우즈 뭐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건 윈도우니까 건들면 안 되겠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매한 우리 백성들을 괴롭히려고 이 나쁜 놈들이 요렇게 이름을 만들어요. 그리고 보통 프로그램들은요, 아까 제거창에 가서 만약 얘를 내가 제거하고 싶다 그래서 제거를 누르, 오른쪽 버튼을 제거를 누르면은요, 두말 없이 확 제거가 돼요. 화면 또 깔면 되니까. 근데 얘네들은 제거하려고 제거하면은요, 꼭 말을 해, 거기다 대고. 이건 필요한 건데 제거할 겁니까? 그래라 그랬더니, 그럼 포인트가 사라지는데 그래도 제거할 겁니까? 그럼 포인트를 얼마나 줬다고? 100만 점을? 1억 점을? 그 포인트 어디다 쓰라고? 엿도 못 바꿔먹는 포인트는 뭐 있으면 뭐 할 거냐고. 그리고 뭐 번호를 입력하래. 만인의 사태를 대비해. 그런 것들은 100%다 나쁜 놈들이야. 제대로 된 거는 삭제, 제거, 그러면 두말 없이 착 제거가 돼야 돼. 근데 얘들은 꼭 두 마디, 세 마디 거들어, 거기 나와. 그 다음에 재밌는 건 뭐냐면요, 하나 보여드릴게요. 요건데, 요거. 자, 보셨어요? 이거는 정품이에요. 이건 정품이라고. 이건 정품이고, 짝퉁은 뭔지 아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짝퉁이에요. 비슷해 보이죠? 네. 이거는 INI고요. 이건 L, 소문자 L이에요. LNL. 이건 대문자로 INI고, 얘는 소문자 L, 대문자 N, 소문자 L이에요. 겉으로 봐서는 비슷하게 보이죠? 이거는 진짜고 이건 가짜예요. 이건 뭐 하는 거냐면, 금융 업무 처리할 때 보안 프로그램이에요. 얘는 깔려야 돼. 이거는. 근데 이거는 뭐냐면, 그런 보안 프로그램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해킹하기 위해서 쓰는 프로그램이에요. 이름이 비슷합니다. 대문자 소문자도 바꿔놓고요. 이걸 모르는 사람은 제대로 깔려있네, 큰일나지, 이거 깔려있으면 안되지. 여기 보시면 어떤 거는 제대로 된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삭제하라고 나와있고, 이렇게 표시해 놓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는 안철수 연구소 V3고, 이건 보안 강화 프로그램이고, 이거는 뭐고, 이거는 뭐고 쭉 돼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여기도 보세요. 이거 봐봐. 이거 LNL 이거잖아. 이렇게 쓰면 더 헷갈리지. 이건 악성 코드야. 악성 코드. 이건 악성 코드고, 이건 진짜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저도 다 학습을 한 거예요. 나름대로 이제 제 머릿속에다가 좀 기억을 시켜놨지. 그래서 여러분들 컴퓨터를 만약에 노트북을 가져오시면 직접 제가 봐드리는데, 그러면 간혹 보면 이렇게 걸려요. 이렇게. 그럼 그 집 컴퓨터는 뭔가 답답했었을 거라.
몸에 가시가 bek힌 거, 목구멍에 가시 bek히면 힘들잖아요. 아프고. 그럼 빼면 어떻게 돼? 시원하지. 그럼 이런 것들을 해결해주면 컴퓨터가 잘 돈단 말이야. 예.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넘어지는 거야, 자꾸만. 그 다음에 악성 코드 제거하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해요. 예. 여기도 보면 뭐 이런 거 있어요. 특히 여러분 어떤 프로그램 설치하려고 그러면 얘도 깔린다, 쟤도 깔린다, 막 이런 거 있거든. 근데 그런 거 모르고 다음 막 누르거든. 아까 프로그램 설치하는 거 잘 모릅니다 라고 답변해 주신 분이 많았잖아요. 그런 분들은 프로그램 설치할 때 조심하셔야 돼. 이제 오늘은 프로그램 설치하는 거 안 해봤지만 배울 거예요. 하나씩. 첫째, 돈을 주고 사서 쓰는 프로그램은 전혀 걱정 안 해도 돼요. 내 돈 주고 사서 쓰는 거니까. 그런데 인터넷상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쓰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애들 게임 같은 거. 이거는 광고창도 많이 뜨고요. 그런데 넥슨 이런 거 있어요. 넥슨. 게임 회사로 유명한 넥슨 이런 거. 이런 데는 광고창 안 떠요. 왜? 돈을 많이 버니까. 근데 아주 영세한 데는 돈을 못 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막 이상한 성인 광고 같은 걸 보여주는 업체랑 결연을 맺어가지고 수익을 발생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게임 뭐 인터넷 한번 들어가면 막 광고가 막 몇십 개씩 열려. 그러면 이제 닫느라고 바쁘지. 그것도 빨리 닫으면 닫혀지는데 못 닫으면 어떻게 돼? 더 열려. 닫다가 다른 거 눌러. 그럼 광고 또 나와. 그럼 걔가 컴퓨터로 들어와서 또 설치해. 혹 뛰어갔다 혹 붙이고 오는 그렇게 되는.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일단 제 컴퓨터에 들어오셨으면 인터넷 들어오셨으면 PC 정비 자료실 들어와 보세요. PC 정비 자료실 들어와 보세요. 몇 가지는 배우고 가셔야 되니까. 몇 번이냐면은요 23번 PC 정비 자료실 23번 가보세요. 자, PC 정비 자료실 23번이에요. 23번이 뭐예요? 시스템 사양 확인이라고 돼 있죠? 그럼 거기에 CPUG X32, CPUG X64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 중에 X32라고 되는 걸 클릭하세요. CPUG X32 2.36GB, 2.36MB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얘를 클릭하시면 화면 밑에 실행하겠습니까? 저장하겠습니까? 취소하시겠습니까? 라고 떠요. 그러면 실행이 뭐고 저장이 뭐고 취소가 뭔지 잘 모르시더라도 오늘은 그냥 실행하세요. (23번) 자료실에 들어와서 내 컴퓨터에 있는 거를 여기 있는 거는 그냥 OK 누르세요. OK 누르시면 됩니다. 여러분 병원 가면 의사 선생님이 쭉 진찰하죠? 선생님은 손가락이 5개고 발가락이 5개고 손가락이 10개지 10개. 손가락이 10개, 발가락이 10개, 눈은 2개, 코는 하나, 입은 하나, 귀는 2개 달려 있습니다. 당신은 간 기능이 이렇고 저렇고 쭉 얘기해 주거든. 이게 그거 보는 거예요. 내 컴퓨터를 보는 프로그램이에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어디로 왔냐면은요, 제 홈페이지에 보면 PC 정비 자료실이라고 있어요. 우리는요 가급적이면 PC 정비 자료실에서 공부할 거예요. 프로그램 자료실이나 PC 정비 자료실 들어가지 저기 블로그 자료실이나 홈페이지 자료실에 안 들어갈 거란 말이야. 그럼 PC 정비 자료실에 들어가면 23번이 내 컴퓨터 시스템 사양 확인하는 프로그램이고, 이때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32비트 버전과 64비트 버전이 있습니다. 우리는 64비트를 클릭해갖고 실행하면 작동이 안 돼요. 우리 강의실 컴퓨터 아까 몇 비트 윈도우라 그랬어요? 32비트 윈도우라 그랬죠? 그러면 32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윈도우 8인데 윈도우 8은 100%다 64비트입니다. 그럼 64를 클릭하시면 작동돼요. 자, 그랬더니 새로운 버전이 나왔나봐요. 그냥 OK 누르세요. 이렇게 뜹니다. 이거를 다 설명하고 이거를 이해하려면 어려워요. 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대충은 알아야 돼. 내가 사용하는 컴퓨터가 CPU 여기 프로세서라고 돼있어. CPU 이름이 인텔 코어 i3 21201에 아까 그건 나왔었지. 시스템 등록 정보에 나왔잖아요. 속성에서. 근데 메모리 클릭해보세요. 메모리 요 창에 메모리 DDR3 2GB라고 되어있어요. 그렇죠? 아까 2GB라 그랬잖아요. 제가. 근데 여기 속도가 나와. 속도 665.1MHz라는 속도가 나와요. 하드디스크는 속도가 고만고만해요. 그래서 구별할 필요가 없고요. 메모리, 주기억장치는요. 주기억장치 메모리는 속도를 알아야 돼요. 이 속도가 440짜리도 있고 233짜리도 있고 665, 667짜리도 있고 800짜리도 있고 1200짜리도 있고 2000짜리도 있고 2400짜리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기억장치가 2400 속도면 어떨까? 엄청 빠른 거예요. 엄청 비싸요. 그 생각해보세요. 경운기하고 스포츠 세단하고 가격이 다르잖아. 경운기는 느리잖아. 덤프트럭 빠르잖아요. 그렇죠? 빠른 건 비싸. 짐도 많이 실지, 빠르기도 하지. 덤프트럭이 얼마나 좋습니까? 여행 다니긴 좀 그렇지만, 덤프트럭 타고 다니면서 여행 다니긴 그렇죠. 스포츠 세단을 사야지, 그때는. 12시 51분. 네, 51분 이제 다 됐습니다. 자, 일단은 요런 게 있다라고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댁에서도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고 클릭을 해보시면 뭐라고 막 나오거든. 그래서 궁금증을 한번 가져보시라는 거예요. 자, 이제 정리할 겁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이거를 가지고 이어서 못한 부분을 또 보완하고, 그리고 다음 시간에 오시면은 여러분이 궁금한 사항들 있잖아요. 그걸 말씀하세요. 오늘 숙제를 하다 보니까 뭐가 안 됐어요 라든지, 우리가 공부하는 진도하고 다르지만 저는 이런 게 좀 급합니다 라고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다 하면 제가 설명드릴 거고, 그거 다음 주에 할 건데 그때 하면 안 될까요? 해서 서로 합의하에 좀 공진도를 나가볼 거니까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했습니다. 내 컴퓨터가 지금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는 거예요. 그럼 다음 시간에는 살펴볼 게 뭐냐면은, 예고를 해드려야지. 다음 시간에는 이제 백신을 이용해서 바이러스 점검하는 걸 해볼 거예요. 점검. 그리고 바이러스를 제거하고, 아까 악성 코드 이런 거 있었죠? 광고창 나오는 거. 이런 걸 제거해서 내 컴퓨터를 잘 돌게끔 하는 거를 다음 시간에 해볼 겁니다. 그 다음에는 컴퓨터를 좀 세부적으로 공부하고, 그 다음에 CD, DVD 굽는 것도 해봐야 되고, 또 mp3 관리하는 거, 노래 만드는 것도 해보고, 뭐 별의별 거 다 해봐야 돼요. 이거는 관리 측면도 있지만 노는 측면도 있거든. 이 수업은 이 재미없는 것만 3개월 하면 얼마나 지겹겠습니까? 남들이 봤을 때는 학습인 것처럼 해서 놀자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